여의도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오늘 저한테 댓글, 저도 사실 바빠가지고 귀한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데 매번 읽지는 솔직히 못하는데요, 어떤 영상에 댓글 올라온 걸 마침 운 좋게 눈에 들어왔는데, 제가 요즘 뭐 미중 패권 이런 거 많이 다뤄보다 보니까 왜 요즘 부동산 얘기 안 해주시냐, 우리 삶의 직접적인 얘기 좀 더 해달라라는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 그런 댓글을 보는 진짜 그 극적인 타이밍, 그때 마침 우리 김시덕 박사님하고 안부 묻다가 박사님 한번 좀 나와주세요 해서 이렇게 또 시간을 내주시기로 했습니다. 김시덕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그단 잘 지내셨죠? 예, 이 네. 더위에 몸 조심하면서 살살 다니고 있습니다. 아유, 이럴 때는 진짜 갑자기 물난리도 나고 하니까 좀 천천히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2년 연속으로 네. 남부지방 갈 때마다 열차 끊겨가지고 이제 정말 기상이변은 상수구나 생각을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요 항상 너무 신기한 게, 전국 팔도를 진짜 일부러 현장감 있게 누비시려고 대중교통으로 다니고 어디 가고, 그걸 제가 다 저도 유튜브 찾아보니까 보잖아요. 아니, 이렇게 바쁘신 분이 또 책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제 직업이 작가라서. 아니, 그래도요, 이게 물리적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번에 내주신 책은 한국 문명의 최전선이라는 책인데요. 일단 궁금한 게, 저도 박사님 저서는 대부분 보는데 이번에 진짜 몇 번째 책인가요? 답사책으로 10번째입니다. 10번째요. 와. 그전에는 이제 답사책은 답사책으로 냈고, 네. 임장 보실 게 좀 내다가 이번에 네. 약간 결합된 형격이에요. 그러면 10번째나 답사책을 냈다는 건 또 이번 10번째 책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한국 문명의 최전선, 이번에 이 책을 기획하신 의도는 어떤 건가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광고 아닙니다. 저희 댓글 보고 그냥 대화 나누다가 그렇죠. 저도 우연히 책 내신 거 보고 그냥 이번에 이걸로 얘기 나누시자 한 거예요. 돈 한 푼도 받은 거 없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얘기 주세요. 뭐 인문출판사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열린 책들, 선한 책들 많이 냈던 출판사라서 이런 책 내는 곳이 또 돈도 많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 여기- 하여튼, 예, 말씀해 주세요. 저기 프랑스 작가분으로 돈 버셔가지고 저는 뭐 부담 덜하고 내고 있습니다면서도 그래서 아무래도 출판계의 격언이잖아요. 네. 수도권 바깥은 책을 안 산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책의 내용 자체가 그 독자들을 겨냥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수도권 중심으로 가요. 그러니까 아마 충분히 아실 겁니다. 네. 이게 이제 금융 쪽은 다른데 그건 네. 돈은 세계적이니까 땅을 다룬다 그러면은 자기 지역 벗어나는 순간 관심 딱 없죠.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대략 제가 생각하는 대서울권, 네. 그러니까 경기도 플러스 충청도, 강원도 일부. 네. 이 다음을 어떻게 할 거냐. 분명히 참 싸할 텐데 네. 한 3년 고민하다가 네. 요걸 살짝 가미를 하면 어쩌면 돌파구가 마련되겠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경기 충남이 이제 사람들이 가서 살 건 아닌데, 수도권 사람들이 네. 산단 참 많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아산 국가산업단지부터 네. 베이밸리, 그러니까 이 개념을 좀 도입시키면 어쩌면 돌파구로 말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번 책을 시작으로 그 다음에 이제 대전, 세종, 청주 다룰 네. 거고, 얼마 전 SK 하이닉스 보러 청주 다녀왔습니다만 그렇군요. 약간 깜짝 놀라고 왔습니다. 네. 청주에 반도체를 통해 100만을 달성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진다. 그리고 이제 뭐 부울경이라든지 네. 다룰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첫 단계입니다. 이제 서울을 벗어난다라는. 아, 그렇군요. 사실 저도 지역 현장 여러 군데 돌아도 많이 다니고 다니시죠. 프로젝트 하면서 서울은 아니고 수도권도 아닌데 뭔가 여기는 준서울 같은 그런 나름대로의 느낌을 쭉 가지고 있었다가 그 개념을 하나의 워딩으로 딱 잡아주셨잖아요. 그렇죠. 대서울이라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도 요즘 국토에 전개되고 있는 흐름들을 쭉 보는데, 이번에 그러면 저 밑에도 써 있지만 한강에서 이제 금강까지로 이제 큰 서울을 넘어가 보는 그런 대목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줄기를 우리 독자들이 이제 읽기 전에 한두 가지 키워드로 딱 설명하자면 어떤 키워드를 설명하고 싶으세요? 키워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한국 서해안의 상전벽해. 한국의 동해 빼고 서해 네. 남해는 참 뻘이 많잖아요. 만도 예. 많고. 근데 그간 그걸 메꿔 와서 농토도 만들고 염전도 만들었는데 예. 태안반도 남쪽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네. 농토에서. 네. 근데 인천부터 이 서산 당진까지는 한 번 더 갔죠. 거기서 공단으로 가죠. 예. 서산 대산산단이나 당진 현대제철 예. 등으로. 이 변화를 한국 사람들이 잘 캐치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예. 옛날에 인천 주안염전이 주안산단이 되고
반월염전이 반월공단이 돼서 안산 시흥이 됐는데 거기까지 해서 멈춰 있어요, 업데이트가. 국토에 대한 업데이트가. 네. 근데 더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가보면은 계속 바뀌잖아요. 달라졌죠. 근데 이 느낌을 못 받으신 것 같아서 예. 캐치해드린다. 아. 상점벽해다. 예. 그리고 하나는 저는 언제나 지역을 볼 때 도나 시나 이런 단위로 보지 않는데 예. 충청도로가 묶어서는 안 된다. 예. 충청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촬영산맥이 있고 예.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한국지리 이후 촬영산맥 서쪽의 충청남도하고 예. 동쪽은 아주 달라요, 성격이. 어. 저는 촬영산맥 서북 쪽의 충청남도는 대서울로 보고 있죠. 예. 그거를 서해안 고속도로와 이제 곧 개통될 올해 이제 송산 홍성간 개통합니다만 예. 서해선이 만들어낼 거다. 그 촬영산맥 동쪽의 대전, 세종, 청주 등은 다른 세계고 거기는 저는 서울이나 천안과 연계돼서 네. 서울권에 된다고 보진 않아요. 네. 거긴 거기죠. 근데 홍성까지의 서해안 지역은 사실 이거는 준서울이고 네. 제가 말하는 방식으로는 대서울이다라고. 근데 이 지역이 이미 눈 밝은 사람들은 몇 년 전부터 다 들어갔고 네. 몇 년 전에는 서부 평택이 그렇게 기획부동산이 설쳤고 아. 요즘엔 당진 합덕역이 만들어지거든요. 예. 서해선에. 예. 그런 데라든지 대산 산단 주변 또는 아산 인주 현대 모터스밸리 주변 예. 가보면 냄새 맡는 사람들 와가지고는 그 기획부동산들 가건물 있잖아요. 그게 예. 가득해요. 와. 그러니까 저는 50년대 강남만큼 이곳이 그렇게 될 거라 보진 않지만 예. 50년 전 강남, 영동이 어땠나를 보고 싶다면 눈을 들어 충남 서해안을 가봐라. 지금 가봐라. 화성 평택부터 여기까지. 예. 참 눈부시다라는 거죠. 참 저도 얼마 전에 새만금 가보고 아. 기겁을 했어요. 뭐 우리 머릿속에 새만금 그러면 그 개발도 안 되고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고 그래, 잼버리. 네, 잼버리 그런 얘기만 했는데 세상에 지금은 뭐 이러다가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한 뭐 정말 그럴싸한 클러스터 조성될 것 딱 같은 느낌이 있는데 박사님이 알려주신 개념이었어요. 국토의 변화상에서도 지정학적인 요소가 정말 중요하다. 그거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또 설명 또 주정이 말씀하시네요. 시청자분들. 예, 그렇네요. 제가 요즘 꽂혔나? 왜 그러지? 왜냐하면 그 서해안 여쭤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서해안이 발달될 수 있는 가장 큰 지정학적인 요소, 그 다음에 지정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래도 의미 있는 요소가 중국의 부상 때문에 평택항 뿐만 아니라 이쪽 벨트들이 굉장히 주목받고 활성화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중국과의 교역이 예전 같지 않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중국도 경제가 예전 같지 않은 상황인데, 이쪽 서해안 벨트에 이런 상전 벽해 같은 일이 일어나는 사회, 경제, 문화적 요인들은 뭐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과의 거리감이죠. 이 지역은 대략 한 100년간을 끊어보면 네. 그 국민당이 있었고 그리고 일본 괴뢰 정권도 많이 있었고 예. 각종 무슨 정부 해가지고 그리고 49년까지만 해도 국민당이 지배하고 있었죠. 예. 그러다가 국공내전으로 공산당이 들어서면서 여기는 최전방이 됐다. 예. 이게 한 30년 와서 89년에 개혁개방 때 다시 한번 열린 게 말씀하신 평택항이고 인천공항, 일산 운영신도시 개발 등이었죠. 네. 근데 저는 그게 끝났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그 변화하는 타이밍을 빨리 봐야 되는데 예. 그 빛나던 시절에 청춘기를 살던 사람은 잘 못 바꿔요, 생각을. 예. 근데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는 게 끝났다, 그 시기는. 끝났다. 그 시기를 탔어야 되는 건 맞다, 30년간. 혜택을 입었지만 예. 이제는 끝났고 중국 자체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인도로 패권이 넘어가고 있고 예. 그래서 새만금 말씀 잘 해주셨는데 저는 서해안이라 그래도 예. 충남 서해안까지가 발전의 한계라고 봐요. 안타깝지만. 군사는 물론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좋지만 예. 이게 저는 장안과 연결됐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충남이랑 연결돼서 갔었어야 되는데 초강역적으로. 예. 전 그래서 안타깝지만 서해안이 발달할 수 있는 거는 남방항에서는 태안반도까지. 태안까지. 대략 태안의 북부 지역까지. 예. 근데 여기는 이제 중국 요인은 끝났고 예. 그건 오히려 이제 정세가 바뀌면서 북한이 사실은 이제 저기 조선민주인민공화국 예. 한국을 대한민국으로 부르니까 예. 또 관계 끊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핵무기로 여기는 이미 인질로 삼은 거고 예. 전국토가 평등하게 위험해졌다. 음. 이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제는 위험하다고 피했던 경기 북부의 파주, 고양, 양주 그리고 안산, 시흥 다시 한번 그리고 이 아산번거 베이밸리까지 그간 참 좋은 땅이었는데 개발 못했던 데를 네. 그럼 이제 개발할 수 있다라고 나온 거다. 이건 그러니까 중국과 관계가 좋아졌다거나 예. 냉전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네. 오히려 고착화가 됐기 때문에 열린 가능성이다. 그리고 북한의 핵무장에 의한 결과다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하긴 핵무장은 그 휴전선에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 이게 무차별해지는 거니까요. 그렇죠. 요즘은 뭐 창원에 날리겠죠. 뭐. 그렇죠. 그러면은. 그리고 예. 아시겠지만 서울은 전쟁이 나면 한 300만 원 죽고 시작하는 거고. 네. 그건 뭐 외국원들이 하는 얘기인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북부는 역설적이지만 여러분들이 잘 납득 못 하시겠지만 오히려 상대적으로 안전해졌습니다. 네. 다른 지역이 똑같이 위험해지다 보니까. 예. 그거를 예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 실제로 보시라 하는 게 제 메시지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거기에 이제 입주하는 저는 기업 단위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2차 전지라든가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뭐 반도체든 전기 자동차든 이런 거에 대한 확장 어떤 밸류체인을 구성하기 위한 여러 회사들이 추가적으로 거기 교두보를 많이 만들던데 지금 뭐 우리나라 늘 얘기하는 것처럼 저출산 뭐 그다음에 저성장 기조 고착화 산업 경쟁력의 약화 이런 키워드들이 많은데 현장에 또 가시면 분위기라는 걸 또 보시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공간이 살아날 만큼 활력이 있는 그런 단지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한번 해보자. 특히 새만금 같은 경우는 워낙 세제 혜택을 빵빵하게 주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진짜 뭐 조단위의 혜택 보니 뭐 이런 마음으로 간 건지 어떤 느낌이세요? 군산 산단은 별도로 치고 네. 근데 그와 별도로 화성, 평택, 서산, 당진, 네. 천안, 아산 지역은 저는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체가 있다고 봐요. LG 디스플레이 파주 공장은 있지만 예. 삼성은 강북으로 안 올라가고 있고 예.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반도체가 경기도 특산품이라 시절도 끝났고 이미 충청도로 내려온 거죠. 아산까지.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아시겠지만 고압 송전망이 당진부터 고도까지 완성되면서 예. 이제 경기도 반도체 돌리려면 충남에 전기가 없으면 안 돌아가는 상황이죠. 그렇네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여기는 실체가 있는 발전이다. 한편으로 이와 별개로 이번 책에 다룬 건 아니지만 저는 2차 전지는 특히 새만금보다는 역시 청주라고 청주. 봅니다. 오창. 네, 네. 그 SK뿐 아니라 LG화학부터 해가지고 그 산업의 삼각형이 있잖아요. 네. 청주 북부에나 청원군 쪽에. 네. 이건 실체가 있는 거다. 네. 그리고 안타깝지만 이게 서울 출퇴근이나 경기도 출퇴근이 가깝다는 요인이 분명 존재한다. 네. 그 플러스로 음성 진천의 혁신 도시는 수도권 내륙선 만들어지면 판교 직통이라서 네. 그 중부 내륙선도 포함해서 네. 여기 실체가 있는데 네. 저는 태안반도 이남 지역은 좀 저는 현장을 간 분위기를 전해 주신 거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그 박사님께만 이제 여쭤볼 수 있는 질문인데 대중교통으로 이렇게 이동하시는 그 과정에서 이게 진짜 5년 뒤든 10년 뒤든 더 번창하게 되면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를 비롯해서 그 주변의 지선들이 이거 수용할 수 있는 캐파가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미 서해안 고속도로는 저 아시다시피 늘 막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현대건설이 제안한 제2서해대교부터 해서 예. 여러 계획들이 제안되고 있고 예. 그리고 사실 저는 대도시권의 그 지상철을 지어하는 돈으로 예. 태안반도에 철도 깔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철도. 성문산단 임철도는 있는데 네. 화물선이고 네. 그게 서산의 대산산단 한국의 제3 석유 확지대잖아요. 네. 거기가 철도가 안 가요. 네. 이런 거 돈 정말 2, 3조만 들이면 하는 건데 그 드리고 저는 제2서해안고속도로 약간 지금 좌초되고 있거든요. 예. 당진 광명 이런 것들이 여기 빨리빨리 공격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네. 예전에는 이쪽 서해안 그 이쪽은 대부분 백길로 이동했었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보면 지금도 당진 사람이 그렇게 수가 많은 거고 당진, 서산, 태안 사람이 그렇게 많죠. 특히 이번에 제가 이거 책을 어떤 분한테 헌사한 건데 네. 지금 인천 시립 박물관장인 손장원 선생이라고 예. 이분이 당진 사람인데 인천 와서 박물관장이 됐어요. 예. 그 자체가 백길을 보여주는 거죠. 60년대까지 백길이 운행되다가 사라져 버렸고 예. 그 뒤로는 내륙의 오지가 돼 버렸죠. 네. 근데 이 지역들이 다시 한번 산업이 부활하면서 예. 이제 다시 한번 교통망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활력을 찾고 있다고 봅니다. 이쪽은 서해 바다가 자유의 바다일 때는 열린 공간이었어요. 네. 태안반도에서 인천 서울 갈 때 배로는 6시간 걸리고 열차나 교통으로는 9시간이 걸렸어요. 예. 그 사람들이 백길을 잊어버렸는데 예. 더 편리한 교통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좀 요즘 부동산이 하도 뒤숭숭하거든요. 그래서 오신다고 하길래 또 그 관점에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세상에 서울 집값 좀 잡히나 싶었던 게 불과 몇 개월도 이제 안 된 건데 또다시 오르기 시작했고 그렇죠. 이제 우리 사회가 어찌 보면 큰 1극 사회고 그나마 살아남을 게 세종하고 부산 정도 남을 것 같은데 1극 사회에서 점점 서울의 집값이 오를 요인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 태안 위쪽으로는 꿈틀꿈틀 되는데 그렇죠. 이게 좀 활성화되거나 여기에 우리 정부 차원에서 좀 북돋움을 주면 1극 중심의 이 어떻게 보면 국토 이용의 현황 이게 좀 완화될까요? 저는 완화가 일부 된다고 봅니다. 오. 그 당진 가보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여기저기 불쑥불쑥 아파트 올라온 거 많이 보시죠. 저기 뭐 기지실이라든지. 예. 근데 그게 다 실체가 있는 공급이잖아요. 실제로 갈 데가 없으니까. 예.
근데 그거와 반대해서 대도시의 고를 수 있는 지원은 점점 줄어든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은 저는 삼획구상 옛날에 예. 에서 마포, 용산, 여의도로 이제 묶여가지고 이획으로 갈 거라 보고 이 지역은 그 몇 년간 공급이 없었잖아요. 네. 특히 재건축, 특히 서울 얘기를 하면 지난번 시장님께서 너무 이제 재건축 싫어하셔가지고 35층 규제부터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공급이 없으니까 당연히 수요가 오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재건축 문제를 이렇게 너무 꼼꼼하게 규제하는 건 안 된다고 봐요. 지금 몇 년간 그 공급이 없었습니다. 건설비가 예. 올라서 특히 코로나도 그렇고 예. 외국인 노동자가 안 들어온 게 컸죠. 저 더 잘 아시겠지만 한국의 건설 시장은 이미 외국 노동자 없으면 안 들어가는 거고 예. 당연하게도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핵심 지역, 네. 그러니까 강남 상구하고 마용여 예. 지역은 앞으로 좀 오를 걸 봅니다. 이거는 여기 오르니까 다 오른다가 당연히 아니고 예. 양극화한 거죠. 극단화되는 거고. 늘 말씀드렸었는데 여기가 오르니까 딴 데도 오른다. 그건 아니라 봅니다. 당장 이제 금천구를 서울 금천구를 예를 들어 보면 예. 그 가보셨겠지만 금천구청역 앞에 네. 빈 땅 많잖아요. 많죠. 근데 거기 잘 안 되잖아요. 예. 그 앞에 있는 무지개 아파트라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건설비 올라서 분담금 더 내라고 했더니 내라고. 이제 배째라는 건데 예. 그 상황이 이해가 되는 거죠. 건설사는 수익이 안 나니까 그런 거고 예. 그 주민들은 사실은 없는 돈을 만들어 하는 건데 쉽지 않은 거죠. 예. 이제 재건축할 때 조합장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 시가 하는 거 다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공공기업 하라고 하는 거고 예. 그래도 이기라는 건데 지금 그렇게 추가 분담금을 못 내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결국 이제 자연스럽게 양극화로 가고 있는 거죠. 예. 저는 양극화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거로 봅니다. 네. 공급이 앞으로도 획기적으로 늘어날 일이 없고 당장 오늘도 지금 저 시흥 쪽에 상계 신도시 얘기 보고 왔는데 예. 착공도 안 하고 있고 아. 그리고 주택과 연결되어 있는 교통 문제를 보면은 위례신사선 GS건설이 결국 포기했죠. 예. 포기했고 이런 게 현실이라서 아마 예언컨대 네. 27년 대선을 앞두고 또 이런 얘기 나오겠지만 예. 상황은 크게 안 바뀔 걸로 봐요. 아. 저 그걸 보여주는 한 단적 사례가 예. 이번 책에 나오는 얘기지만 네. 신안산선 신안산선. 지금 신안산선 개통이 늦어지고 있는 게 예. 차량 기지는 거기 만들었어요. 가보면. 네. 근데 그 안산에서 차량 기지 넘어가려면 시워호로 건너야 되는데 예. 철교를 못 만들고 있습니다. 공사비 올라가지고. 공사비 올랐고 약간 지지부진해요. 거기가 약간 연학 집안이기도 하고 예, 예. 워낙 바다니까. 예. 지난해 2월에 갔을 때는 겨우 이제 3분의 1 정도 났고 예. 이번 7월에 나온 기사 보니까 이제 형태만 갖췄어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 삼성역 주변 영동대로 지하복합도 그렇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많은 것들은 한 29년 30년 돼야지 시차가 보일 거고 네. 그때까지는 아마 획기적인 교통 개선이 없기 때문에 예. 강남 3구라든지 마용역 쪽에 네. 집값 상승은 다른 지역하고는 구분되게 올라갈 거로 봅니다. 아, 그렇군요. 불과 20, 30년 전까지만 해도 더 잘 아시겠지만 강북이 살아있었잖아요. 예. 행정 중심뿐 아니라 경제 중심으로. 네. 근데 전국 요즘에 수도권 답사해 보면 다 강남까지 몇십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지금 완전 일거로 돼버려가지고 강남의 부하가 커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걸 위해서 자꾸 신도시 만들고 있는데 엉뚱하게 지금 내부 고밀도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외곽에 만들어내니까 예. 그 수요에 대해 답을 못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결국은 이런 교통망들 획기적 개선이 지금 조금씩 계획은 있는데 네. 잘 안 되고 있다. 네. 그리고 이 교통망 개선에 써야 되는 담론의 힘이라든지 돈들이 네. 엉뚱하게 지하화 같은 얘기로 가버리는 바람에 예. 저는 단추가 잘못 끼웠다 생각해요. 부산은 언제나 울산, 김해, 양산 등과 함께 움직이는 거고 예. 더 가면 창원이 이제 부산 마산이 되니까 네. 이제 이번 올해 개통이죠. 예. 저는 오늘 아침에 딴 데서 인터뷰하고 왔는데 부전 마산이 열리는 순간 예. 창원, 김해, 부산 간의 인구 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이건 아마 좀 뚜껑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합치면 거의 400만이에요 인구가. 예. 그래서 부산 하나의 도시가 서울하고만 비교해서 우리 인구 뺏어간다, 소멸 위험이다 말하는 건 저는 약간 한국 제2도시야 그러면 안 돼요. 딴 도시들은 어쩌라고 진짜. 근데 부산에만 줘야지 균형 발전이라 그러는데 전주는 어떡하고 순천은 어떡하고 네. 그런 거잖아요. 얼마 전에 울산 다녀왔는데 네. 저기 원전 쪽으로 네. 강연한다고 울산 분 만나니까 31번 국도하고 동해선 전철 뚫린 다음에 부산이 울산 인구 빼가가지고 걱정이 많다고. 네. 그러니까 부산이 서울만 바라고 그 얘기하고 있는데 예. 주변 도시는 또 그렇게 부산을 봅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도 동남권은 저는 개별 도시가 인구가 늙어줄 수 있는데 네. 전체로 봤을 때는 견실할 거고 예. 그리고 특히 신냉정과 함께 지금 뭐 에어로스페이스, 카이, 현대 로템 뭐 다 아시잖아요. 불경으로 다 갔죠. 다 갔잖아요. 예. 지금. 올해 이건 대전에서 옮겨가고 있거든요. 예. 이 방위벨트는 더 커지고 있다. 예. 공까지 커지고 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셔야지 자기 도시 좀 인구 줄고 자기 지역구 인구 준다고 우는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지역이
너무 좀 무한해요. 네네네. 전북이라든지 강원도라든지. 그렇죠. 그게 하나 있는 거고. 예. 세종은 예. 혹시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제가 따끈따끈하게 찍은 네네. 사진인데 한번 보죠 뭐. 뭐 언론 쪽에 나가서 인터뷰했을 때 자꾸 세종이라고 딱 해버리는 바람에 약간 예. 아쉬웠습니다만 이제 세종을 중심으로 하는 중부권인 거죠. 예. 저 얼마 전에 요게 지금 제가 썼던 밥사책 관련 리스트인데요. 요거는 이제 약간 다 별개고 10건 예. 냈고 이번에 이제 예정돼 있습니다만 예. 이거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네요. 네. 이거의 12번째 책인 예. 구상하고 있는 네. 이제 중부권입니다. 네. 이걸 찍기 위해 지난주에 청주를 다녀왔는데 아, 지난주에. 지금 시점으로 7월 한 중순 정도 네.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청주에 있는 아파트 단지인가 보죠? 그 청주의 대장주인 지웰시티라고. 네. 여기 지웰시티입니다. 아. 이 왼쪽에 SK 하이닉스가 있어요. 예. 오른쪽에는 왼쪽 현백도 있고 예. 현대백화점. 저기 까만 게 현백이죠. 네네. 그리고 넘어가면 고속터미널, 시외터미널이 있는데 네. 제가 놀란 건 이거였죠. 고압송전탑. 이게 서울 강남이나 부산 한복판에 송전탑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근데 청주는 있더라고요. 그 대장주인 아파트 앞에. 야.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네. 우리 청주는 반도체 가지고 음. 송전탑 됐고 음. 오케이고 어쨌든 클 거다라는 네. 강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현재 85만인데 100만 찍을 거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100만 찍을 것 같아요. 그거 찍을 것 같죠. 네. 지금 3대 후보가 천안, 청주, 화성이었는데 화성이 예. 올해 넘었고 예. 이제 천안이 3순위인 것 같고 여기 2순위인 것 같습니다. 청주가. 청주가 사실 약간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오송역 호남분기 때문에 약간 좀 비판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CTX라든지 예. 대전, 세종, 청주 고속철도 등에서 예. 자꾸 청주 도심 지하 통과 문제를 고집하셔가지고 사실 좀 비난을 받거든요. 예. 근데 그 모든 이제 말하자면 똥꼬집이랄까, 네. 오기랄까, 네. 이걸 보면서 그 오기가 긍정적으로 발현되면 이런 거구나. 이런 걸 받아들여서 우리는 반도체 키우고 2차 전지 키우고 생명 키워가지고 간다 100만. 그러니까 이런 도시도 있습니다. 네. 뭐 사람들이 보도하면은 무조건 저 지방 다 소멸하고 기후 위기고 하는데 네. 우는 소리 하지 않고 예. 이렇게 좀 고집을 피워서라도 예. 키우는 데도 있더라고요. 도시를 예. 키우는 데가. 이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데가 세종 조치원인 거고 예. 세종 도심 지역이고 네. 이게 대전하고 연담화가 되고 있는 거니까. 예. 그럼 중부권은 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대전이 약간 인구가 줄었습니다만 네. 그걸 이제 그냥 줄었다기보다는 세종이 빨아들인 거고 네. 저는 사실은 경기 남부가 화성이 만들어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예. 민군 통합해가지고 예. 그러면 이제 분당선 연장도 하는 거고 신분당선 예.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다 무산됐고 예. 이 시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은 청주공항 확장이다. 예. 이거는 충청도 남북도의 북부 지역에 개발하고 연동되는 거다. 이걸로 방향이 틀어진 것 같습니다. 네. 서울 빼고는 다음 대선 전까지 지속적으로 뭐랄까요 주목도가 높아질 곳은 뭐 흔히 말해서 상승 여력인 거죠. 어디를 보세요?